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무조건 고쳐야 되는 언어 습관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어떤 이제 좋은 습관을 들여보자 이런 의욕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. 뭐 미러클 모닝이 대표적이고 스트레칭 습관 뭐 이런 거, 그 월급의 반을 뭐 저축하는 습관, 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습관, 다들 좋은 목표죠.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하다가도 실패하고 또 다시 노력해서 또 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습관 들이는 것도 사실 계속 포기할 만큼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건요,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. 어렵긴 하지만 좋은 습관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같은 노력을 들이자면 이왕이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을 추천합니다. 가성비가 좋아요.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3배에서 5배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받아들인다고 해요. 먼저 본다는 거죠. 특히 말하는 나쁜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은요, 첫 번째 인상, 두 번째 인상 볼 때마다 그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. 다른 좋은 습관으로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봐야 말투의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퇴색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나쁜 말투, 무조건 고치고 봐야 되는 말투, 이제 몇 가지, 그런 습관 몇 가지 체크해서요, 오늘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나한테 있다면 이제 고치자. 가성비가 좋은 노력이 되겠습니다. 좋은 결과를 단언할 수 있으니까요. 자, 첫 번째 어떤 걸까요? 기본기가 없는 말투입니다. 사람이랑 얘기할 때요, 참 이 사람은 기본기가 약하구나,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. 그 비즈니스 태도, 비즈니스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그래요.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제대로 된 선배가 없으면 이제 후배들이 제대로 못 배우죠. 직급이 높아진 사람들도 기본기 없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. 왜냐하면 그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. 직장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기 없는 말투를 살펴보면요, 첫 번째가 대단히 비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. 이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특히나 더 그런데요. 회사에서 말하기는 남의 시간이나 그 에너지를 뺏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.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간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. 누구의 돈이에요? 회사의 돈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내가 자영업하는 사람이면 이제 내 돈일 수도 있고, 우리 이제 저 사람 상대의 돈일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는 모두 이제 프로고, 회사에서는 적어도 이제 그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저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어떤 거 있어요? 우리가 이제 비경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게, 회의 시간에 막 딴짓하고 있다가 회의 다 끝난 다음에 막 옆에 있는 김대리한테, 김대리 아까 그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? 이렇게 남들이 설명을 이미 해서 다 알아들은 거 내가 나중에 물어보는 거, 이런 게 바로 비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또는 이제 그 직장 상사가 후배가 이제 보고할 때는 건성건성 이렇게 이제 들어놓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김대리 잠깐만 와보세요. 그래서 아까 얘기 그거 뭐라고 그랬지?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직장 상사가 부끄러워하거나 긴장하거나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들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도 된다고. 기본기가 없는 겁니다. 이러면 이제 굉장히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? 비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. 설명을 이렇게 횡설수설 길게 하는 거예요. 설명을 왜 길게 해요? 직원이 상사한테 보고할 때도 한마디로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기술이란 게 뭐예요?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직장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2갈씩으로 보고하기,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기,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얘기하고 디테일한 건 그 나중에 이야기한다.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술인데, 이거 자체를 이제 모르면 횡설수설 막 하던 얘기 또 하고 앞단에 막 길게 하고 핵심 아닌 내용 먼저 장황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의 시간을 뺏는 비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직장 상사가 후배들한테 뭔가 설득하려고 할 때 자기가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이에요. 그러면 또 길어지는 거죠. 횡설수설. 자기가 확신하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으면 내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요약해 갖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남들한테 전해도 남들도 이해가 쉽죠. 남들이 이해를 못하면 말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
또 비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또 어떤 거 있을까요? 말하는데 딱 끼어들어서 남의 말 딱 끊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왜 비경제적일까요?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니까 이야기가 정말 순조롭게 흘러가서 제 시간에 딱 끝나는 것보다 비효율적으로 시간도 더 걸리고 사람들의 노력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, 이런 습관 붙어 있는 분들은 고치셔야 되는 습관이에요. 남들 말할 때 의견이 다르거나 내가 듣기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막 끼어드는 거, 대단히 무례함과 동시에 비경제적입니다. 자, 두 번째,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말투예요. 삐지면 말투부터 확 달라지는 사람들 있어요. 이게 뭐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이제 마음이 상하면 말투 확 변하는 거. 사실 마음이 상했는데 말이 이쁘게 나갈 리는 없죠. 누구라도 혼났는데 막 직장에서 혼났는데 막 헤헤거리고 웃으면 그게 또 이상하지 않아요? 너무 피곤한데 에너지가 막 팡팡 막 넘치게 말하라고 요구하는 거, 그것도 사실 무리죠. 그러나 내 기분과 컨디션에 나의 어떤 직장 생활에 말하기는 영향받지 않아야 하는 게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. 가능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꼭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.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는 무조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리더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수고했고 이런 거 잘했고 잘했습니다. 뭐 누구 잘했어요?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리더가 있는데, 이 리더가 자기가 이사한테 막 그냥 혼나고 깨지고 나와가지고 회의하면서 요즘 말이야 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하면서 막 다 개판이야 이러면서 신경질 막 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리더가 평소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작하다가 자기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나오면 막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투가 달라지면 그 조직원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무도 그 리더를 따르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.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아버지가 어떤 날은 막 기분 좋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막 들어와서 신경질 내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일단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어떤 가정의 리더, 엄마 아빠잖아요. 그 리더로서 중심을 잡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밖에서 있었던 어떤 나쁜 기분을 퇴근해서 집에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내 나쁜 기분에 의해서 내 말투나 어떤 태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. 굉장히 주목하고 계셔야 돼요.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웃는 얼굴 들어오면서 정말 하루 정말 잘 지냈어? 뭐 학교 잘 갔다 왔어? 그래서 정말 우리 누구 최고다. 이거 자기가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랑 관계없이 집에 와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. 자, 영혼 없는 리액션. 이런 거 있어요. 또 이제 자기 기분이 이제 말투로 나오는 거죠. 나하고 분명 말하고 있는데 정신 딴 데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걸 경험하죠, 우리는. 그렇군요. 여행 다녀오셨군요. 네. 네. 이런 영혼 없는 리액션 상대가 눈치챕니다. 그래서 어떤 내 기분에 따라서 이런 어떤 리액션조차 그렇게 성의 없이 하는 거 굉장히 관계를 깰 수 있어요. 성의 없는 대답도 마찬가지죠. 늘 잘하던 후배가 지가 삐지면 혹시 뭐라고 이제 막 이렇게 따끔하게 뭐라고 한마디 해놓으면 막 대답도 안 해. 그리고 뭐 네네네네 쳐도 안 보고 이러고 있어. 그야말로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. 와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,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혼날 짓을 했으면 야단 먹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어떤 기분이 말투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. 자, 한 가지만 더 볼까요? 방어력이 없는 말투예요. 말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. 근데 그걸 이제 나쁜 습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. 그건 좋은 일이에요. 그런데 공격력은 없어도 되지만 방어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. 공격은 안 하지만 방어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바로 이렇게 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방어력이 없는 말도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? 부정적인 의견 얘기하는 거. 그게 되겠어?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무슨 일이든지 안 돼. 되겠어?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. 자기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.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어떤 그런 케어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회사에 있으면서 저거 분명히 안 들릴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물론 얘기해야 되죠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
내 생각에는 그 건은 A안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. 그 이유로는 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고요. 둘째는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 A안은 드랍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. 이렇게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하기는 오케이. 그건 괜찮은 거죠. 회사에서 냉정하게 그런 부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. 그런데 논리적으로 뭐 논리도 없어. 근거도 없어. 근데 아무튼 그건 안 될 것 같아. 이런 투로 그냥 일단 이유는 됐고 아무튼 안 돼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방어력이 없는 말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 사람은 논리도 없고 부정적이구나. 이렇게 상대가 느낀단 말이에요.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습관적으로 나의 어떤 그 고민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. 시도 때도 없이 친하거나 친하지도 않은데 자기 고민 막 털어놓는 경우.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.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일 막 투덜대고 막 이런 거 푸념하고 왜? 이거 왜 방어력이 없어요?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예요. 고민을 말한다고 상대가 해결해줘요? 절대 해결해주지 않아요. 고민을 말한다고 내 이미지가 좋아져요? 그렇지도 않아요. 상대와의 우정이 생기나요?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는 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게 이제 상대와의 어떤 친분이나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어떤 적당한 어떤 그런 선을 지키는 어떤 우리들의 지혜, 판단력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무조건 고쳐야 되는 언어 습관 3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. 이 언어 습관을 갖고 계시다면 고치셔서 훨씬 더 인간관계도 좋아지시고 말하기에 능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